네, 안녕하세요. 금속물리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우선 이번 주 진도 공공이랑 고용치에 관련해서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내용을 좀 약간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2주차 시간에 HCP 슬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분전이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3분의 1 1 2 0 방향으로의 전이가 3분의 1 0 1 0 플러스 3분의 1 0 1 1 0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반응을 전위를 계산할 때 약간 계산이 이전 PPT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정정하려고 요거를 제가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3분의 1 2 0이 G, 제가 에너지가 GB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버거스 벡터의 제곱값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G가 동일하니까. 네, G는 동일하니까 B 제곱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3분의 2 0 방향 같은 경우는 9분의 1, 1 더하기 1 더하기 4 B 제곱이 돼서 네, 9분의 6 A 제곱이구나. A가 지금 이거니까. 자, 그리고 3분의 1, 0 마이너스 1, 0 같은 경우는 9분의 1, 1 더하기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9분의 1,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3분의 2A 제곱이 네, 9분의 2A 제곱 곱하기 2가 되죠. 네, 쉽게 말해서 9분의 6A 제곱 네, 9분의 4A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쪼개지지 않은 9분의 6A 제곱보다 9분의 4A 제곱인 상태가 더 낮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전이가 더 우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우세해지는 반응 자체는 맞는데요. 밑에 수식 계산식 자체가 약간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정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학생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우리가 전이랑 결정리기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다음에 이제 0차원 결함들 중에 이제 공공, 그리고 고용체, 그리고 요 고용체들 중 일부 고용체들이 전이랑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경우 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요게 변형 불안정성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 변형 불안정성이라는 게 다른 건 없고 항복점 연신 현상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점 연신이 아마 배우신 학생도 있고 안 배우신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저탄소관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이제 항복강도가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꺼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현상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항복점 연신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이 왜 나타나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공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열적 평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번 그 수업 시간, 재료공학 시간에도 아마 배웠겠지만, 네, 그 아레니우스식에 의해서, 네, 이 공공의 평형 농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평형 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사례는 없을 겁니다. 네, 세부적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식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어, 공공이랑 고용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랑 엔트로피라는 내용을 일반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G 이꼴 H-TS 요 식은 아마 화학이나 물리 배운 학생들은 다 알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에너지가 음수가 되면은 시스템 그 전체적인 반응에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마이너스면은. 반대로 플러스면은 비자발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델타 G의 변화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 엔탈피가 같은 온도에서는 고정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dg 이꼴 마이너스 t ds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델타 G가 항상 마이너스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t는 항상 양수죠. 온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지금. 절대 용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그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거는 그 이 녀석이 이제 얘 값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자유에너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혼합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격자 안에 원자들이 쭉 있고 그 원자들 사이에 이제 공공들이 하나씩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공공들이 규칙하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쭉 퍼져서 무질서하게 있는 게 델타 S가 더 커지고 이게 더 선호하는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또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볼츠만 아저씨가 식을 뭐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혼합되어 있는 재료에서의 엔트로피는 어, S 이꼴 K ln P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식을 하나 만들었고, 만약에 이 S가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엔트로피가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변화값 S2랑 초기값 S1이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자연 로그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 값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걸 분수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기본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P1, P2 간의 관계를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가능할 거예요. 네, 요 식이 왜 나오는지는 아마 그 P랑 V랑의 관계 있잖아요. PV는 nR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분압 계산하는 식이 있을 건데 그 식을 참고하면 되고 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델타 S라는 값 자체가 재료의 그 분율, 네, 뭐 이런 중간 과정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보다는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요 녀석들, 그러니까 분율에 따라서 이제 엔트로피 값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원자들의 농도, 예,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농도 XA랑 이제 공공의 농도 XB가 있다고 하면은 이 XA랑 XB에 의해서 혼합 엔트로피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요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점 세 개를 말하자고 하면 말할 요약을 하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자유에너지가 음수로 가려고 하면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자랑 공공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혼합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정 공공 농도 XB가 있고 원자 농도 XA가 있으면 그 혼합 상태의 분율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크기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아까 앞에서 요건 적어 놓을게요. S는 마이너스 R X A ln X A 플러스 X B ln X B가 될 건데 요런 상태의
엔트로피를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공공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2학년들 학생들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결함이라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0K 이상이면은 무조건 생깁니다. 네, 0K 이상이 무조건 생기게 되고, 이때 공공이 생길 경우 공공의 평형 농도라는 게 생긴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XV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보여준 요 식 있죠. 요 델타 S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집어넣어서 이제 델타 G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델타 G는 T 델타 S 요건 알죠? 여기서 델타 HV, XV, 그러니까 XV만큼의 그 공공이 생기는데 필요한 엔탈피, 그리고 R은 이제 기체 상수니까요. 기체 상수 R 요건 빠져나왔고 T 나오고, XV에 대해서 이제 그 델타 S를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요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델타 G가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평형 상태면은 이제 그 제일 안정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제일 최대 마이너스로 간 상태. 그럼 요때 이제 XV랑 델타 G 간의 값이 변화량이 이제 0이어야겠죠. 네, 그래서 로 XV의 로 G가 0인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지금 0이 돼야겠죠, 이제. 네,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XV의 농도가 매우 낮다. 실제로 그렇죠. XV의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10의 마이너스 8승 뭐 이렇게 되니까 거의 무시 가능한 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XV에 대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뭐 거의 이게 1에 가까우니까 얘는 그냥 1로 둬버리게 되면 ln1 뭐죠? 0이죠. 0이 돼버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얘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HV는 RT ln XV. 네, XV 날라가니까 여기서. 네, 그렇게 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를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V가 ln XV가 될 거고, 이게 아레니우스식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원자 단위에 의해서 힘이 바뀌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한 원자가 생길 때 필요한 엔탈피랑 이제 볼츠만 상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흔히 보는 아레니우스식입니다. 그래서 요 아레니우스식에 의해서 계산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얘네들이 공공평형 공공농도가 저렇게 나타나면은, 얘 온도 변화에 따라 온도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갖겠죠. 그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이쪽으로도 이동하려고 하고 이쪽으로도 이동하려고 막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움직일 때의 어, 운동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자면은, 결국 얘네들도 평형 공공 농도에서 필요한, 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바로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네, Q0면은 이 이상의 에너지를 가질 확률 역시 아레니우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RV라는 거, 네. 공공 이동이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도 결국엔 여기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 비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확률이 뭐 전체 농도, 네, 전체 평형 농도 곱하기 이동 확률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이건 그냥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P랑 R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A는 실제로 이제 원자 이동이 일어날 확률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공공 농도, 공공이 이제 이동할 확률이랑 곱하기 이제 공공 농도가 되면은, 네, 그 값이 나오겠죠. 근데 공공 농도가 앞에서 계산한 고식 있잖아요. 고식이니까 얘를 거기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 원자 이동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 약간 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농도 곱하기 그 이동, 네, 그리고 공공 운동, 네, 확률, 네, 이렇게 돼서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색깔 좀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원자들의 이동이 공공 운동과 관련이 있다. 뭐 식은 그렇게 사실 이 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 이동하는데 공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 핵심인 거예요.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공공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의 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 엔트로피 중에 혼합 엔트로피가 이제 원자랑 공공이 이제 혼합할 때의 엔트로피인데 이게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공공은 막 규칙성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흩뿌려져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공 평형 농도 계산하는 방법은 뭐 2학년 때도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아셨겠지만은 이게 정확히 엔트로피에 의해서 나온다는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0K 이상의 모든 온도에서는 평형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게 공공 운동이 원자 운동하고 직결된다는 거. 다만 이게 확률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운동은 전체 공공 농도, 네, 공공 농도 곱하기 이제 이동이 일어나 그 공공 이동이, 네, 공공 이동 확률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결국엔 둘 다 아레니우스 1, 아레니우스 2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열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공공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공공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재료공학이라든지 그런 다른 과목들에서도 기초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영차상이죠. 그러니까 공공 같은 경우는 아예 뽕 비어 있는 건데 그 비어 있는 자리 대신에 다른 녀석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녀석들이 들어갔는데 규칙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합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가 얘네들이 아예 혼합이 안 된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고 얘네들이 그 특정 위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위치들에 위치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 있게 결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사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용체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침입형 고용체랑 이제 치환형 고용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게 될 건데 우선 침입형 고용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침입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격자들이 규칙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작은 원자 방력을 갖는 원자들이 네, 고용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에 고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입방 밀집 구조가 나더라도 전체 충직률이 7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6%의 공간이 있어서 네, 그 사이에 이제 원자들이 끼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단위셀의 원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격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얘네들에 의해서 반발력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A1이 그러니까 기존 값이 A0가 있고 바뀐 값이 A1이 있어요. A1이 클까요? A0가 클까요? A1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침투에 따른 격자 상수, 네, 여기 A1이라 쓸게요, 편의상. A1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원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침입형 원자 자체가
격자 변, 뭐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격자 변형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말인즉슨 침입형 원자와 격자 공간의 크기 차가 좀 작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몇 가지 수업 진행할 때 항상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뭐 격자 공간 사이에 4면체 자리, 8면체 자리, 네, 여기 크기를 만족하는 원자들이 제일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침입하는 원소의 반경이 격자 공간 크기보다 너무 작게 되면은 네, 공간이 오히려 남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이제 막 수축되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 공간이 너무 남지는 말아야 된다는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네, 좀 상당히 까다로운 전제인데 하여튼 요렇게 두 가지 전제가 있고 그거를 제일 잘 만족하는 그걸 제일 잘 만족하는 원소가 철과 탄소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강철을 정말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녀석들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황벨이라고 하죠. 그런 황금 밸런스라 가지고 네, 요걸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의 고용도를 네, 그래서 FEC가 제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FEC에서의 대표적인 탄소 고용도에 대해서 좀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결국 이 녀석들 같은 경우도 그 고용체에서 혼합이 되는 거니까 혼합 엔트로피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S 이꼴 K ln X의 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분모가 전체 원자의 합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페라이트에 존재하는 탄소의 원자 자리가 12개인데 그 중에 절반 네, 이 이제 탄소 원자거든요. 이게 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BCC가 이런 식으로 최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최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원자들이 그 원자 자리가 네, 잠시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변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여튼 요 변마다 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총 이제 한 격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가 네, 이 한 격자 안에 있는 원자가 지금 철은 이제 총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원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데 탄소들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12자리가 들어갈 수 있고 12자리 중, 네, 12자리가 이게 들어가면 이제 전체 탄소 크기의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이게 그 한 셀 안에 이제 탄소가 한 절반 정도 잘리거든요. 잘리다 보니까 이게 0.5가 반이 나눠져 가지고 총 6개의 탄소 원자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이제 혼합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원래 탄소 원자 개수의 조합수 그리고 그 탄소 원자를 뺀 나머지 철 자리의 조합수 그리고 초의 조합수를 나눠 가지고 이제 분율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네, 식이 되게 복잡한데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탄소의 전체 평형 분율은 이제 공공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네, 뭐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요걸 생략을 하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탄소 원자와 이제 철 원자 간의 평형 농도가 있죠. 이 평형 농도 역시 이제 공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탄소가 형성되기 위해 그러니까 탄소가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의존할 거 아니에요. 온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좀 약간 옮겨서 쓸게요. 지금 제가 이것저것 위에 써놔서 보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 xc 꼴 b 이 exponential qc-rt가 되는데, 이제 탄소 원자 1모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여기 있고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평형상 이제 요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이제 요 xc가 의존하게 된다는 거. 네, 요게 지금 제 핵심 사항입니다. 뭐 위에 식들, 뭐 스티어링 근사체라든지 이런 복잡한 식들이 있긴 한데 요거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네,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 사이에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격자 위치에 얘네들이 치환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녀석들을 치환형 고용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치환형 고용체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금속의 원자를 치환을 해서 네, 고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위 셀 내에 원자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격자 상수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반면 이제 원자 크기에 따라서 이 격자들 간에 이제 뒤틀림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적으니까 수축이 일어날 거고, 얘네들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팽창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수축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치안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홈로터리 법칙은 아마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 동일 혹은 유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지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15% 이내, 그러니까 0.85 R0, 1.15 R0가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핵심 사항이고, 그리고 화학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좀 비슷해야 돼요. 네. 최각전자라든지 전기무소가 비슷해야지 자기들끼리 잘 섞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 화합물 형성하고 막 난리 나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꼭 좀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체들의 구성원소 상태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리고 침입형이랑 치환형 고용체의 조건에 대해서 봤는데, 치환형 고용체 같은 경우는 제가 탄소 농도 그 탄소 농도 그 고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고용되는 거 농도도 결국에는 네, 네, 아레니우스 식에서 의해서 결정이 될 수, 네, 의존한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유도 과정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평형식 자체가 네, 연력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용질 원자들이 고용체들이 이제 균일하게 그 기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 얘네들 사이에서 만약에 전이가 막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이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오늘따라 그림 그리는 상태가 안 좋네. 네, 어떤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전이 사이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응력장 존재한다고 했어요. 네, 응력장이 존재하고 얘네들 용질 원자도 그 기본 격자랑 이제 뒤틀림이 존재를 하니까 같이 또 응력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응력장하고 응력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얘네들 때문에 응력장 사이에서의 불안정성이 안정해가지고 오히려 용질원자에 따라 의해서 이제 자유에너지가 안정화돼서 얘네들이 그냥 붙잡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전이 분위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이들의 이제 용질이 막 달라붙게 돼가지고 네, 연쇄 확산하고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이제 전이의 기존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게 원소가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이들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만약에
에너지적으로 얘네들이 특정 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전이에 뭉치는 거를 좀 더 선호한다고 하면은 이 주변 분위기 상태가 균일한 분위기 상태가 아니라 약간 편석이라든지 석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랑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1, E2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다르겠죠. 네,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게 요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래저래 좀 복잡한 식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트레 빌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칼라전의 응력장에서 이제 용매 원자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요 에너지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용질 원자 주변에서 나타나는 주변 변형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용질 원자의 크기가 있을 건데, 이 용질 원자의 크기랑 이제 R, 그러니까 최적 변형량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게 요식이 나타내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엔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둘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상호작용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이제 전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돼요. 네, 전이 주변의 환경이 이제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앞쪽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원자가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편석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변형이 일어날 때 그 전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드래그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특정 전이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속도가 네, 항력이 이제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제 변형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항력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이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인 원래 이런 식으로도 항력이 안 그래도 항력이 생기는데 이 분위기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면은 안정적에서 불안정하게 이제 에너지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원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전이 속도가 특정 이제 전이가 이동하기 위해서 걸리는 항력보다 더 큰 항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이 속도 영역에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항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전이가 매우 높은 속도에 있을 경우에는 아,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려면 하니까 좀 약간 되게 헷갈리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속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항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원래도. 근데 용질 분위기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이 항력 분포가 차이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 지금 전이 용질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속도가 매우 빠른 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질이 전이에 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앞쪽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근데 전이가 이미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이가 너무 빠르면은 얘네들이 확산할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력이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애초에 응력 자체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움직일 때 이제 응력장 변화가 있을 때 얘네들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달라붙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적절한 속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도 응력을 기본적으로 막 뿌리고 다니는데 이 뿌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동하겠죠. 확산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높은 항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슷한 논리를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변화로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입실론 닷 이꼴 로 뭐 b v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시간에 전이 이동할 때 전이 변형률 속도와 이제 전이 속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했을 거예요. 근데 입실론 닷이 지금 v랑 비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스트렐 레이트가 네,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랑 똑같은 관계를 보이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온도가 이제 T1, T2가 있어요. 요게 T1이고 요게 T2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그 용질원자 확산이 더 잘 일어나죠. 더 잘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이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도 얘네들이 빨리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얘네들 사이에 이제 항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요 슬라이드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전이가 이동할 때 용질 원자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전이 이동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요 방해를 받을 때 전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경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높은 속도, 낮은 속도, 중간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온도가 바뀌게 되면 그 온도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용질의 확산 정도가 바뀌죠. 네, 용질 확산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정도까지는 확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요. 혹시나 또 보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변형률 속도하고 온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변형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 있잖아요. 그 식에 따라서 네, 이제 변형 속도가 전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이 속도랑 얘랑.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돼서 이제 항력도 똑같이 이제 분포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용질 원자가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증가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항력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이 항력을 떨쳐낼 수 있는 속도를 이제 인계 전이 속도라고 하거든요. VC1이 있고 VC2가 있으면은 인계 전이 이동 속도 역시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게 요 그래프 두 개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이 속도랑 그러니까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전이 속도, 변형 속도,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전이 분위기로부터 떨치는데 필요한 힘을 이제 항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력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아마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제가 못 그려서 죄송해요.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힘이 F가 가는데 실제로 이제 저항력이 있잖아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F1이 있고 F2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도의 힘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F1 플러스 F2의 힘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질에 의해서 그 용질이 이제 전이에 뭉치게 되면은 얘를 떨쳐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힘 F가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요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추가적인 F 때문에 이제 그
소송 변형, 그러니까 재료에서 이제 변형이 일어날 때 그 기본적으로 전이가 이동해야 되는 힘도 있어야겠지만은 용지를 네, 떨쳐내기 위한 힘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소송 변형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송 변형 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 변형 초기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항복점 연신 현상이라고 하고 뭐 변형 중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변형 시효 현상이라고 네, 동적 시효라든지 변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앞부분에 좀 그래도 좀 친숙한 항복점 연신 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항복점 연신 현상 같은 경우는 인장 변형에서 항복 후에 초기에 이제 하중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중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초기에 이제 소송 변형이 딱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항복 일어나서 여기 스타트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쪽 구간에서는 용질하고 전이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딱 끊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상호작용이 안 끊긴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사이에서 이제 네, 색깔 좀 바꿀게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사이에서 그 상호작용을 떨쳐내기 위한 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 그 힘 끊어내려면은 일정하다 보니까 네,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얘네들이 다 끊기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 전이들이 본격적으로 증식하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된 영역과 변형되지 않은 영역의 경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루더스 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루더스 밴드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고 이제 전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 변형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루더스 밴드에 의한 소송 변형이 먼저 쭉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응력 변형률 곡선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여기가 아직까지 네, 그 용질과의 상호작용을 끊지 못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얘네들 끊으면서 점점 이제 헤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용질 끊는데 필요한 힘은 일정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끊고 난 다음에 네, 본격적인 응력 변형률 곡선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국부적으로 이제 변형이 집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흔적이 다 남아요. 흔적이 다 남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없애는 게 좋은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조지라벤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힘을 좀 요 정도까지의 힘을 가해버려가지고 네, 요 정도의 힘을 가해서 애초에 용질 전이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요런 공정을 거쳐줘가지고 좀 억제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항복점, 네,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항복점 연신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네. 그래서 이 항복점 현상이 이제 뭐 거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철강제를 만들면은 압연하고 열처리 하죠. 열처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용질 원자들이 전이에 확산해서 전이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겁니다. 전이 분위기를 바꾸는 거를 이제 코트레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전이 분위기가 생겨서 이제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죠. 네,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니까 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이게 전이가 고정되고 막 그렇게 속박되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래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추가적인 에너지가 고려된 항복점이 바로
상항복점이 될 거고, 이미 그 에너지들이 충분하게 가해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방된 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에 필요한 응력들이 또 있겠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요 항복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꺾이는 요 구간입니다. 하항복점. 네. 요게 이제 하항복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간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초기에 이제 이 에너지 끊는데 요거 끊는데 에너지들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이미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쓰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전이 이동할 때는 그 에너지들만큼이 필요가 없, 네. 그 에너지들 움직이는 데는 그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복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이 밀도라 용질원자가 이제 열 처리하면서 이제 이동해서 전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이게 항복점 연신율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만약에 이게 전이 밀도가 너무 많으면은 용질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원 전이에 들어가는 용질의 양이 얼마나 되죠? 적어지죠. 자, 그래서 충분한 양의 밀도에서 탄소 원자의 밀도가 감소를 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걸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항복전 연신 현상이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용질 원자 대 전이 밀도의 비율인데 이게 만약에 그 단위 전이 밀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항복전 연신 현상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도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관계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건 이제 전이에 걸려 있는 뭐 탄소 원자들 본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리는 게 전이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똑같은 양의 탄소가 있으면 그 밀도 그 한 전이에 몰려 있는 탄소 원자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 원리에 의해서 안정화가 요 원리에 의해서 이제 억제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변형 시효인데요. 변형 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성 변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당기고 항복점이 나타났죠. 그리고 얘를 소성 변형하다가 다시 놔버릴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다시 바로 당기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 항복점 현상 없이 변형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놨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상태에서 네, 다시 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효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변형 시효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정의를 말하게 되면은 소성 변형 후 이제 시효의 결과로 소재의 항복점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간을 제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A 구간에서 이제 초기 변형 시 항복점 현상이 나타나고 B 구간에서 바로 변형하게 되면 항복점 현상이 발생이 안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소성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용질원자 네, 소선 변형이 일어나서 전이가 많이 형성됐고 딱 나왔을 때 용질이 다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확 당겨버리니까 이제 확산 시간이 부족해서 상호작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같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다면은 얘네들이 다시 쭉 확산이 일어나고 그러기에 시간이 되게 충분하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면은. 그래서 상호작용이 다시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고 이 전이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됨에 따라서 A와 동일하게 항복점 연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용질 원자랑 전이 사이에 그 확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질 이동 속도가 증가해서 네, 이 변형 시효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의외로 이제 엄청 고온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그 원자의 그 이미 변형된 재료 이미 이제 전이 밀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전이들이 쓱 이제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전이 분위기 분산으로 의해서 역으로 이제 항복점 연신 현상이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고온 분위기가 심해지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분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서로 상반이 되는 건데 어 각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팩터에 따라서 이게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걸 둘 다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실 2번은 거의 안 일어나요. 2번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대체적으로 1번이 대부분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위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로 요거 바꿔가지고 요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다. 네, 알 필요는 없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알아두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CO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항복전 연신 현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까지만 알아두시고 2번까지 설명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1번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형 C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 관계를 좀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에너지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 용질과 그 전이 사이에 응력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구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건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구배에 따라서 쭉 이제 유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있으니까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얘에 따라서 쭉 힘이 작용을 할 건데 결국 그 힘 때문에 용질원자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용질 에너지 이동은 에너지 경사를 따라서 나타난다는 게 요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이거 수식은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는 한데 결국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그 에너지 구배에 의해서 그 유동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경사면 그러니까 경사를 따라서 이제 이동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CO 처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약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장 변형을 했을 때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짧게 가져가게 되면은 네, 시간이 뭐 편석이 하여튼 이게 비례 관계를 가지면서 편석이 증가는 하는데 네, 시간이 증가하면은 편석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용질원자의 이동량이 증가하니까 네, 증가를 하는데 단시간에서는 시간의 3분의 2의 비례해서 이제 편석이 형성이 되고 이제 장시간에서는 지수함수의 비례를 해서 편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편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CO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고용체에 남아있는 용질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그 확산 속도가 증가하니까 용질량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시간이랑 온도에 따라서 용질량이 확산하니까 남은 애들은 감소한다. 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단시간 장시간에서의 시간에 따른 이론이 크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코트렐이고 하나는 하퍼인데 하여튼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변형 에너지 구배에 의해서 이동이 발생하고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이 주변의 용질 원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전이 이동도가 더 떨어져서 아까 봤던 그 항복전 연신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 네, 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랑 온도에 따른 관계는 굉장히 당연한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식에 따르면 이게 되게 당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동하는 양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확산 같은 경우도 확산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확산 거리가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식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본질적인 이론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
그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전이에 걸리는 편성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전이도 더 세게 고정이 될 거고 그 고정되기 때문에 항복전 연신 현상 나타나는 것까지 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성변 이게 앞쪽에서 말한 거는 항복전 연신 같은 경우는 네, 초기 상태에서 그 전이가 고정된 거고 변형 시효 같은 경우는 전이가 변형이 한번 일어나고 방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성 변형 중에 또 이제 얘네들이 용질이 이동할 수 있죠. 네, 용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적 변형 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동적 변형 시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변형 시효 같은 경우는 용질 원자들이 소성 변형 중에 전이가 이동하는데 얘네들이 쭉 따라가가지고 네, 시효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성 변형 중에 이제 온도라든지 변형률 속도에 상당히 의존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형률 속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변형 속도가 낮으면 전이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은 용지들이 따라가기 되게 쉽죠.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걸렸다가 낫다가 걸렸다가 낫다가 걸렸다가 낫다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그 세레이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률 속도가 만약에 높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용 따라가는데 확산 속도가 되게 빨라져야 되니까 이제 요런 게 요런 DSA가 억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네,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용질 원자가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이 빨라지니까 네, 요런 게 조금 더 빨리 요런 게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준정력 속도에서는 이제 한 요 정도의 온도에서도 DSA가 일어나는데 고속 변형이 되면은 좀 고온에서 이제 DSA가 일어나서 좀 더 빨리 이제 원자들이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걸렸다 놨다 걸렸다 놨다 걸렸다 놨다 하니까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그 폴테빈 르샤틀리에 밴드라고 해가지고 그 변형 집중이 일어나는 밴드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네, 실제 이건 오른쪽은 이제 재료에서 나타나는 실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거고 왼쪽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밴드가 나타나게 되고 이 밴드가 나타나면서 용질 원자와 이제 이동하는 전이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추가 에너지가 막 형성됐다가 툭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키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되게 불규칙한 유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이게 동적 변형 시효가 이제 전이랑 소송 변경되는 전이에서의 에너지 장벽을 더 증가시켜 주다 보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제 강도 자체는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동적 변형 시효가 나타나는 재료들이 가공 경화율은 좀 높게 나타나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트윗강이 그렇고 이제 알루미늄 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확 치솟는 커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공칭 변형률, 공칭 응력 곡선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DSA가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은, 네. DSA가 나타날 때 이제 금속의 유동 응력 자체가 이제 변형률 속도랑 이제 상관이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형률 속도가 이제 그 시그마는 이제 K 입실론 N 입실론 M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률 속도 민감도랑 이런 식으로 관련이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DSA 존재에 따라서 요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변형률 속도가 낮으면은 DSA가 잘 일어나고 높으면은 DSA가 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DSA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했죠. 그럼 오히려 DSA가 없어지면은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DSA가 없을 때랑 이제 있을 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DSA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M이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는데 DSA가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M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DSA가 없어지면서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래는 이게 항상 그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네, 그 입실론 닷 이꼴 2분의 1 로 b v 관계에 의해서 로가 같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얘가 증가하는 게 정상인데 DSA가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진 떨어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전문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거티브 스트레인 레이트 센시티비티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제 음수의 m 값을 가지게 돼요. 네, 요 관계가. 그러니까 m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변형률 속도가 증가했을 때 여기 1이에요. 네, 강도가 증가하냐 떨어지냐를 보여주는 이 값 지표거든요. 요 지표가 네, 마이너스를 보이게 돼요. DSA가 있는 재료들은 오히려 그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한데 어, 혹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DSA가 형성되면은 이제 그 전이가 이동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강도가 증가하는데 변형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얘네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강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감소하니까 변형 속도 민감도 m 값이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고용체를 같이 진행하면서 전이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요 상호작용 결국에는 이제 전이 주변의 응력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용질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특정 전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소성 변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소성 변형 초기 재료에 나타날 수 있는 항복전 연신 현상 그리고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가 좀 오래 냅뒀다가 이제 항복전 연신 현상이 제일 발생하는 변형 시효 현상 그리고 소성 변형 중에 용질들이 쭉 따라가 가지고 전이를 방해해서 나타나게 되는 동쪽 변형 시효 현상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게 사실 재료 쪽 하면서 되게 특히나 금속 쪽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사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이런 게 있고 왜 이런 게 나타나는지 정도 이 원인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침입형 고용체나 이제 친환경 고용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과연 얘네들이 이제 그 실제 격자 안에서 어떻게 확산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